이제 712페이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그냥 속편하게 문제 나옵니다. 생각하는 게 좋아요. 출제가 잘 되니까. 먼저 분양가 상한제 그럼 박스 보면 1번 공공택지, 2번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민간택지에서 주택가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써놔야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그러면 다시 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1번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2번 공공택지 외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요. 그러니까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먼저 암기하고 공공택지에서 일반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를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지정고시 된 지역에서 일반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2번 적용 제외. 얘도 출제가 아주 잘 돼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도세, 도시형 생활주택. 두 번째 경제자유경 외자유치 촉진. 다 가지 말고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경제자유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돼서 어쩌고저쩌고. 세 번째는 두 개 들었어요. 공공택지에서 50층 이상 또는 공공택지에서 150m 이상. 동시에 충족하는 게 아닙니다. 50층 이상이 되면은 50층이 안 됐을 때는 150m 이상이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다.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50m 이상.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는 거 4개 있습니다. 도세, 경제자유, 외자유치, 그리고 관광특구 150m 이상, 관광특구 50층 이상 암기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산정인데, 분양가 산정 가기 전에 우리 건축법에서는 고층 그러면 고층은 30층이고 120m요. 초고층 그러면 초고층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50층 이상 200m 이상인데 이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50층 이상 또는 이게 150m 이상이니까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살짝 안 맞았죠.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층수 계산 방법 배웠죠.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건축법은 몇 m마다? 4m마다 하나의 층이다. 주택법은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몇 m마다 하나의 층이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 규정 없습니다. 단지 주택법에서 주택의 층고는 3m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3m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택은 쓸데없이 높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난방비만 많이 들어가지. 냉방비만 많이 들어가지. 주택은 층고가 3m 기준 잡으니까 주택법은 50층이면 얼마 나오고 150이 나오고 건축법은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니까 건축법은 50층이 나오면 얼마 나오고 200이 나오고 헷갈리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밑에 3번 분양가 산정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랑 별거 있겠습니까? 땅 가격 플러스 건축비지. 땅 가격 플러스 건축비인데 이 주택 중에서 뭐가 있냐 그러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글자 그대로 임대하고 뭐만 분양한다? 건물만 분양한다. 그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는 뭘 한다? 그냥 건축비로 한다. 건축비.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자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하는데 택지비 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해가지고 박스 나왔죠? 옆에 페이지 713페이지 박스. 공공택지는 LH공사가 택지 조성해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판 금액, 그럼 좀 표현이잖아요. 판 금액, 그날 대신에 좀 품위 있게 뭐라고? 공급가격. 공급가격이 있다. 플러스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하는데, 즉 플러스 부대 비용인데, 이 부대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건가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이 정합니다. 그래서 공급가격에다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그래서 공급가 플러스 부대 비용. 민간 택지는 가격을 알기가 곤란해요. 민간 택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일대, 여기가 마이너, 여기가 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여기 있는 건물 싹 철거하고 건물 다시 짓는다. 땅값이 얼마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민간 택지는 감정가. 판 금액이 있을 수가 없죠. 재개발, 재건축 전부 다 민간 택지. 가격을 어떻게 아냐고 모르지. 그래서 감정가. 감정가에다 플러스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공공택지는 공급가액에다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더하고, 공공택지 외 택지는 감정가액에다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는 땅은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택지 가격은 별도 계산하는데, 건축비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건축비는 자재를 전부 다 공사해서 생산하니까 생산 단가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생산 단가가 똑같기 때문에 건축비는 아예 국장이 정해져요. 평당 얼마다? 평당 4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준다고. 이게 기본형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를 국장이 정해주면서 기본형 건축비가 그 지역 실정에 봐서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한다. 뭐 이런 거 분명히 정해준다고. 이걸 뭘 정해준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해주니까 기본형 건축비에 플러스 건축과 관련된 부대 비용인데,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부대 비용인데, 이 기본형 건축비가 지역 실정에 맞게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누가? 시군구청장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없다니까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그것만 잡으면 돼.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부대비인데,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그래놓고. 근데 시군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국토부령에서 정해준다고. 그럼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공시가 원가 공개입니다. 원가 공개. 근데 투표는 다 했나요? 네. 오우, 자신이 바로, 네, 그러네. 네, 사전 투표. 투표는 반드시 해야 되고, 몇 번 찍으라 말할 때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저도 어제 아침에 일찍 1번 한다고 누구는 텐트 치고 기다렸다는데, 1번을 대한민국 제일 먼저 투표 찍으려고 그 투표장 딱 앞에서 텐트 치고 잠잤는데, 저는 너무 일찍 해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5시 반에 씻고 나가면 내가 1등이겠지. 기다리다 해가지고 4시 55분 되니까 잠이 들어버렸어요. 거기 일어나니까는 8시 됐어요. 8시. 그래서 저도 투표는 했습니다. 반드시 투표는 해야 돼. 투표는 해주고 오늘 끝나고 가죠. 근데 사전 투표인데 사람도 별로 없던데요? 많아요? 아침에 가니까는 없어가지고 한 명 들어가고 그냥 한 명 들어가고 기다리는 게 없던데. 하여튼 가보세요. 이 2번 분양가 공시가 뭐냐면 원가 공개입니다. 원가 공개. 대통령하고 건설사하고 한판 뜬 거 아닙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이겼어요. 그래서 원가가 공개돼요.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안 되니까. 이게 건축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자꾸 속여서 부풀리니까 아예 대통령이 된다고 원가 공개하자. 건설회사가 안 돼요. 건설회사 다 죽어요. 안 죽으니까 하자. 안 돼요. 하자. 안 돼요. 결국은 반만 했어요. 반만. 뭐라고? 분양가 상한제만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만 원가 공개합니다. 그 원가를 갖다 뭐라고요? 분양가. 그래서 분양가 공시는 의무입니다. 의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이한대. 원가 공개 하여야 한다. 근데 하이한다는데 문제는 자, 공공택지는 누가 해야 된다? 공공택지 외 택지는 누가 해야 된다? 이걸 따지는 거예요. 1번은 공공택지에서 줄 겁시다. 사업주체는 줄 거놓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때에서 체크합시다. 공공택지 줄 거놓고 공부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먼저 승인받을 때
입주자 모집 공개. 다음 각호에 대해서 또 체크합시다. 분양가 공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하여야 한다. 뭐 한다고요? 택지비 얼마고 공사비 얼마고 간접비 얼마고 국토비 정하는 거 그런 거 몰라도 괜찮으니까 공공택지는 누가? 사업주체가 공시해야 한다. 넘겨보면 공공택지 외 택지는 누가 하냐? 그때는 이제 시군구 줄 거고 시군구 시군구청장이 공공택지 외 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중 분양가 상수가 큰 지로서 대량이 정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먼저 승인할 때 다음과 구분에 따라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자, 시군구청장이 공공택지 외 택지 거기까지 줄 거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분양가 공시하여야 한다. 또 분양가 공시는 지금 우리가 하는 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분양가 공시하는데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하여야 한다고, 공공택지 외 택지는 시군구가 하여야 한다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인데 자 체크합시다. 국장이 합니까? 시도가 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국장. 국장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려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겠어요? 하락하겠어요? 당연히 상승하는 지역. 그냥 지정할까요? 심의 거쳐 지정할까요? 심의는 거쳐. 지정은 끝맺음에 할 수 있달까요? 하야 한달까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그걸 해야 돼요. 지정은 끝맺음이 할 수 있다. 딱 세 군데는 하여야 한다. 세 군데가 뭐냐? 그거를 잡아야 돼요. 세 군데가 뭔가 그걸 잡아야 돼요. 해제 축소는 하여야 한다. 딱 세 군데가 할 수 있다. 그 세 군데가 뭐냐?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런 거를 하나씩 정리한다고, 정리.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요약지 가져오고, 이제 책, 뚱땡이는 집에 넣고, 뭐가 뚱땡이요? 이게 뚱땡이니까, 뚱땡이는 집에 넣고, 다음 주부터는, 요약지 가져오고, 또 뭐 요약집안에 하나 더 들었죠? 1+1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야 돼요.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거 넣으면 정리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714페이지 맨 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은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옆에 이제 박스를 남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적이냐. 자, 지금이 우리가 몇 월 달입니까? 5월 달이니까 5월 달에 지정하자 그러면 직전월 소급해서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3월, 2월 세 달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0% 이상. 세 달간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니까 이맘때 비해서 2배 이상, 200%니까. 또 소급에서 3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20대 1 초과. 3개월, 2개월이 아니고 3개월간 10%, 3개월간 200%, 3개월간 20대. 3개월 10%, 3개월 200%, 3개월간 20대 1 초과. 그건 암기 좀 해줘야 돼요. 2번 의견 청취, 2번도 함정 쓰기 딱 좋아요. 국장은 시도 의견 듣고 주거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시도 의견 듣는다 좀 주의하시고. 3번 사업주체 공고 무슨 얘기냐.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을 지정했으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했으면 관보에다 공고하겠죠. 관보에도 공고하고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데 주민들이 관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럼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알려주냐? 시군구한테 통보해주면 통보해준 시군구는 오케이 자기가 알고 있다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들어오면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100세대 이상이면 일간신문에 광고해야 돼. 입주자 모집 광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 입주자 모집 광고가 공고지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쓰세요. 뭐라고? 이 주택은, 이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이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다. 그런 말을 써줘야 지역 주민들이 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3번 내용은 별로 중요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이 지정했으면 관보에 공고하고 시군구 통보하면 시군구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해 줄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다. 그런 문구를 써 넣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적 해제. 지적을 누가 했으니까? 국장이 했으니까. 해제도 누가 하고? 국장이. 지정할 때 심의합니까? 상식이지. 해제할 때 심의합니까? 상식이지. 똑같아. 5번에 읽을 것 적었고 넘기면 6번. 지정의 해제 요청인데 이건 좀 신경 쓰고.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를 지정하면 그 밑에 있는 시도, 시군구청장이 해제해 주세요. 요청합니다. 요청받는 국장은 자기가 판단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또 뭐하고 주거정책심의에 심의 거쳐가지고 40일 내에 해제 요청받고 40일 내에 가부 결정하고 해제 사유가 맞으면 해제는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시험 문제 났을 때 답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국장이 지정한다. 국장이 지정. 시험 문제 보면 시도의사가 지정 이러고 나온다고. 시도가 아니고 국장. 두 번째, 시도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대상 요건이 3개월간 10%, 3개월간 200%, 3개월간 20대를 초과다. 그리고 네 번째, 시도 시군구 해제 요청하면 40일 내 가부 결정해서 알려준다. 네 개만 잡으면 답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분양가 심사위원회인데 1번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누가 설치하냐 그러면 이게 분양 승인 해주세요. 누구한테 갑니까? 원주 시장한테. 그러니까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양 승인하려면 분양가가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니까 분양가 심사를 설치 운영합니다. 누가요? 시군구. 근데 2번 보게 되면 사업조치가 국가지자체 공사하면 얘들은 분양 승인을 안 받아요. 분양 승인을 안 받으니까 시군구 어떻게 가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지자체 공사하면 기관장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만듭니다. 그 1번, 2번 다 나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승인을 해야 돼요. 심의 결과 의무대로 따라야 되고 4번은 1번에서 하나 빼면 1번에서 언제까지 하는가 날짜 잡아야 되는데 1번 처음부터 다시 1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며칠 내? 20일 내. 기억해야 돼요. 1번에서 2개 나옵니다.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고 20일 내에 해야 된다. 그 2개 나와 2개. 2번에서 주체가 국가지자체 공사하면 기관장이 만든다. 3번 시군구청장가 입주 모집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 심의 결과에 따라서 승인한다. 4, 5 그런 건 의미가 없죠. 그 밑에 5번도 의미가 없죠.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넘김 3번 저당권 설정된 제한 이것은 6월 달쯤에 한번 할 겁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400이 아니고 721페이지 보면 4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이거는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자 여기에다가 갑이 건설회사 갑이 사업주체 갑이 그걸 받아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입주자 모집해서 공사하고 건물이 준공되고 준공이 되면 뭐가 떨어지고 사용검사가 나오고 사용검사가 났으니까 이제 주택에 대해서 대지는 지금 사업조차 누구라고? 갑이라고. 그러면 대지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돼 있다고? 갑 앞으로 돼 있다고. 사용검사가 떨어지면 주택에 대해서 갑이 누구니까? 사업주체니까 갑 앞으로 주택에 대해서 뭐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한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입주자가 잔금을 치르면 갑의 명의가 뭐로 바뀐다? 입주자 몇 기로? 그러면 소유자 뭐 한다?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전 등기했으니까 이제 뭐가 됐으니까? 주택이 됐으니까 이제 입주해가지고 어떻게 산다? 이제 행복하게 산다. 라고 딱 입주해 살고 있는데 사용검사 받은 후에 생뚱맞게 을이 와가지고 원래 이 부분의 땅은 을 소유였는데 하여튼 여차저차 해가지고 을 소유권이 갑한테 이렇게 이전이 됐어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송했든 뭐 했든 간에 하여튼 을 소유권에 갑한테 이전이 돼가지고 갑이 소유권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공사했다고. 근데 을이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고 허용검사 후에 을이 다시 뭐 해가지고 소송을 했든 뭐 했든 해가지고 이 이전 등기를 갖다가 갑 앞으로 이전 등기를 갖다 얘가 말소를 시켰어요. 말소를 시키면 다시 등기가 누구 앞으로 갔다고? 을 앞으로.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갖다가 다시 원래 자기 거였으니까 다시 찾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내 땅이 될 줄 알았는데 생뚱 누구라고? 을 땅이라고. 그러면 이제 입주자들은 뭐 해야 돼요? 을한테 가가지고 을림해야죠. 가가지고 그 소유권을 갖다가 다시 우리한테 어떠세요? 타세요. 쉽게 팔겠습니까? 안 팔지. 그러니까 그 땅을 아니 네가 가지면 안 되지. 지금 건물이 지금 내 건데 매도 청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매도 청구해야 돼요. 매도 청구하면 응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럼 뭐 해야지? 소송해야지. 주민이 몇 명입니까? 1245명. 1245명이 소송에 매달려야 되겠어요? 한 명 해야 되겠어요? 한 명이. 그래서 이제 대표자 누굴? 병을. 대표자 병표를 넣으면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얼마 이상이 찬성할까?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대표자를 갖다가 선정해서 소송적에서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얘한테 결국은 들어간 돈이 얼마 줬냐? 50억 줬다. 근데 그 중에서 235명은 나는 소송에 참여 안 하겠다. 그러면 얘 빼놓고 50억을 나머지만 내야 되겠어요? 50억을 다 같이 내야 되겠어요? 다 같이. 50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멍청하게 있어야 되겠어요? 갑한테 다시 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어요? 요구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내용. 이런 제도가 하나 신설이 됐어요. 그게 4번 사용검사 매도 청구입니다. 주택, 법률도 포함하고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에 대지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서 사용검사 받은 후에 소유권을 회복한 자, 실수요자에게 어쩐다? 토지 파세요. 정당 가격 줄 테니까 파세요. 시가는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첫 번째 1번의 포인트 뭡니까? 시가 매도 청구입니다. 시가 매도 청구. 2번 대표자 선정.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 선정에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대표자 선정은 소유자 전체 얼마 이상 동의? 4분의 3 이상 동의. 두 번째 4분의 3 이상 동의. 세 번째 판결의 효력은 전체에 대해서 미칩니다. 나는 찬성 안 했어. 근다고 너도 똑같이 돈 내라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 매도 청구 대상을 싹 읽어보면 이 면적이 너무 크면 안 돼요. 5% 미만 됐을 때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요. 5% 미만. 다섯 번째 매도 청구 의사표시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얘가 소유권 찾아가고 언제까지? 2년 내야 되고. 여섯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소요된 비용은 모두 누구한테? 사업주자한테 구상할 수 있다. 첫 번째, 간단해요. 매도 이한 청구, 대표자 선정 4분의 3, 소송에 참여 안 해도 효력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5% 미만 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 의사표시는 2년 내에 한다는 거, 전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단지 3일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 생각이 안 나지 어려운 건 없어요. 결론은 처방은 한 장 공법이야. 반복하면 돼. 반복. 그 다음에 이제 투기과열지구 전매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쭉 봅시다. 국장시도입니다. 국장시도. 그러니까 시험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구라고? 국장.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또는 시도. 국장당 시도하고. 당연히 투기과열지구면 투기가 과열된다. 주택가 상승이 물가 상승보다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를 국장시도가 지정을 하는데 심의 거칩니까? 심의는 또 상식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랄까요? 최소한 범위랄까요? 네.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고, 규제를 할 때는 항상 달성을 목적 달성이 있고, 목적 달성이 필요한 최대한, 최소한, 모든 규제는 최소한에 미친다. 모든 규제는 최소한. 지정 대상 지역은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면 좋아요. 읽어보면.
암기는 하지 말고. 근데 투기과열지구는 거기 보게 되면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달간, 아까는 3개월인데 2달간 청약행정이 아까는 20대인데 5대1을 초과하나 구미주 규미의 주택 청약행정이 10대1 초과. 근데 이걸 갖다 암기하란 말은 안 해요. 생각나면 읽어. 왜 얘는 중요하게 안 보냐 그러면 그 2번이 한번 나서요. 가면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하면 분양계획이 감소하면 집값이 올라갑니까? 네? 분양계획이 감소하면 한마디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줄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지. 주택가격 상승한다. 얼마 상승이냐? 30%. 근데 그런 것까지 암기 안 해. 왜 암기 안 할까? 저쪽은 암기 해놓고 저쪽은 몇 번 3개월간 몇 프로? 20%. 3개월간 2배. 3개월 첫 번째 10%. 3개월간 2배. 3개월간 20대를 초과. 그쪽은 막 암기하면서 왜 이쪽은 암기를 안 할까? 그쪽하고 이쪽의 차이점은 그쪽은 0, 이쪽은 규칙. 그게 차이점이야. 영, 규칙. 무슨 법 그러면 법률이고 가장 중요하죠. 법률. 숫자가 법률에 있으면 그건 중요 숫자라고. 0 그러면 대통령 0에 있으면 중간 중요라고. 규칙 그러면 불령에 있으니까 중요하게 안 본다고. 규칙을 욕심내면 공부 못해. 규칙 욕심내면 이 뚱땡이가 고박이 5배 돼야 돼요. 규칙까지 책 쓴다 그러면 공부할 수가 없는 거야. 나오든가 말든가. 나오면 어쩌죠? 나오든가 말든가. 나오면 어쩌죠? 속으로 너나 풀어라 너나. 나는 뭐로 푼다? 888로 풀 테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욕심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지정 절차에서 1번이 주로 답입니다. 1번이. 토기과열지구 틀린가 그러면 19번 1번이 답이요. 국장이 토기과열지구 지정해제할 때 누구 견넣고 시도 견넣고 시도가 지정해제할 때 국장과 협의한다. 아주 잘 나와요. 신기하게 나올 때마다 수험생이 또 다 속아줘요. 출제 웃으면서 또 내요. 또 틀려요. 머리를 흔들어서 저기 도시개발법 보내봐요. 시험 갔죠? 개발법에서 시행자가 사업계획에서 실시계 만들어서 누구 승인받아요? 빨리빨리 안간에 빨리빨리 해야지 머리가. 지정권자한테 실시계 인가 받아요. 지정권자인가.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국장도 있고 시도 대도시 있고. 국장인 지정권자가 실시계를 작성하나 인가할 때 누구 견듣고? 시도 대도시 견듣고. 시도지사인 지정권자가 실시계 작성 인가할 때 누구 견듣는다? 시군구. 거기는 이렇게 물 흐르듯이 내려간다고. 근데 여기는 안 그렇다고. 투기과열지구 국장이 지정할 때 시도 견넣고 시도가 지정해제할 때는 시군구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국장과 협의한다. 이러니까 두 개의 파트를 그쪽과 이쪽이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암기 딱 해주고 중요하게 암기해주고 그 다음에 주거정책심의 지정을 하든 해제를 하든 뭐를 한다? 심의를 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3번 지정공고인데 아까하고 똑같아요. 국장하고 시도가 정했으면 국장은 관보에다 공고하고 시도는 공보에 공고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관보 공보 본다 안 본다? 또 안 본다. 국민들 어떻게 할까? 국장 시도는 시군구한테 보내주면 시군구가 오케이 알고 있다가 또 사업주체가 시장님 입주자 모집합니다. 분양 승인 신청 들으면 오케이 승인해주면서 너 입주자 모집 공고했다. 이 글자 좀 쓰라 뭐라고. 이 지역은 토기과열 지구입니다. 분양 공고에다 그 문구를 쓰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나 맨 위에 나온다고. 이 지역은 토기과열 지구다. 이 말이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안다고. 근데 시험에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얘는 또 중요하지 않고 절차 그렇게 된다고. 국장과 시도는 관보 공보에 공고하고 시군구 통보하면 시군구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그 공고란에다 든다. 토기과열지구라 그걸 쓰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고 중요하지 않고 3번 지정해제 해제검토 1년은 중요하고 국장은 몇 년마다 1년마다 토기과열지구를 갖다가 전체하는 게 맞을까요? 해제하는 게 맞을까요? 판단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또 뭐 한다? 심의해서. 그러니까 모든 건 심의예요. 심의해서 결정해서 해제가 맞으면 해제를 해주고
전치가 맞으면 전치한다. 포인트는 뭐냐? 국장이 1년마다 재검토한다. 국장이 시도는 나오지 말고 지정권자의 시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재검토는 누구만 한다고? 국장이 1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 해제 요청, 4번 해제 결정 통보 또 잡아야 중요해. 이것은 국장이 지정했으면 시도 시군구가 찾아가서 해제 주세요. 시도가 지정했으면 시군구 찾아가서 해제 주세요. 국장 시도는 또 판단 못해요. 뭐 해가지고 심해가지고 40일 내에 가부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그리고 해제 사유가 맞으면 해제는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특이과일지구 정리하게 되면 국장하고 시도가 지정한데 국장은 시도 의견 듣고 시도는 국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 지정을 하든 해제를 하든 합니다. 그 첫 번째요. 두 번째,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 정비합니다. 1년. 세 번째, 시도 시군구청장이 해제 요청하면 40일 가부 결정합니다. 딱 3개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답될 수 있는 부분은. 그 다음에 2번 이제 분양권 등 전매제한입니다. 분양권 등 전매제한. 박스 본 먼저 박스. 전매제한의 대상이 분양권 전매제한. 이쪽 파트가 실제로 중개업하면 이쪽이 좀 재밌고 돈이 되거든요. 이쪽이 좀 재미있게 갖고 돈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쩌면 돈만 못 보고 끝날 수도 있어요. 전매제한인데 전매제한. 우리는 하지 마라 하는 거 했을 때 안 들키면 돈 돼요. 하는 거 하라 하면 절대 돈 안 돼. 절대. 하지 마. 그랬을 때 그거를 해야 돼요. 그게 돈 되는데 어쩌면 우리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도 하니까 안 되겠다. 이 제도 자체를 통째로 못 쓰게 만들겠다. 전매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전매하면 그 그냥 무효.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이미 입법 발의 됐는데 결정은 안 돼가지고. 자, 일단은 전매 제한의 대상이 뭐냐? 첫 번째, 투기 과열지구안의 지위. 지일무라고요? 분양권.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지위. 세 번째,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주택가 지위. 그러니까 지금 원주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게, 아니, 원주에서는 전매 제한 적용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투기과열지구가 없습니다. 원주는 수도권도 아닙니다. 뭐 남았네? 얘 남았네.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원주에 혁신도시 있어요? 어디 있어요? 기업도시 있어요? 어디 있어요? 원주는 2개나 받았어요? 2개.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혜택 받는데 보니까는 저쪽에 보니까 또 도시개발 사업 태장동 그놈의 하대에 보니까 그 혁신도시보다 커요, 작아요, 면적이? 면적이 작습니까? 그쪽이 커지면은 그쪽이 쭉 내려와가지고 혁신도시하고 연결되면 이쪽은 저 넣으면은 뭡니까? 단계 택지? 원주 중심 그쪽 아닙니까, 지금? 네. 구시가지 넣고 저쪽 지금 저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그러면 동서가 이게 축을 이룰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는 죽으라 그러고 그러면 원주 시내 투자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분위기가 양쪽으로 썰려가지고 거기에다 기업도시 북쪽가 있는 거고 원주는 모르겠어요. 진주는 혁신도시 하나 들어가가지고 진주라는 도시를 들었다 놨다 그러는데 경남 일대로 진주 혁신도시가 거의 다 끌고 가고 있는데 원주는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원주도 하나 있습니다. 뭐요? 분양가 상한제. 그 땅은 무슨 땅이요? 공공택지. 공공택지 그 아파트들 전부 다 뭐라고? 분양가 상한제. 기업도시에 있는 그 아파트 전부 다 뭐요? 분양가 상한제. 그게 뭐니까? 공공택지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는 걸리는데 자 전매 제한의 대상이 뭔가 알고 투기가 알고 지위 분양가 상한제 주택가 지위 수도권 공공택지 외택지 공공택지는 폐불이 들어갔으니까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과 지위 전매 제한 기간은 몇 년 이내에서 10년 이내에서 하지 말았는데 딱 하나는 해도 괜찮아요. 10년 이내에서 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는 해도 괜찮습니다. 편히 눈 감아야 되니까.
뭐는 괜찮겠어요? 예, 상속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상속은 어디 가든가 다 되는 거예요. 10년 이내에서 전매가 안 된다. 전매 제한의 대상이 뭔가 알고 기간을 잡으니까 10년 이내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10년 이내에서 725페이지 시작해요. 1번 제한 대상.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입주자 선정된 지위로서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면 체크요.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리인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의 지위를 매매 중이요. 권리만 수반은 뭐니 포함인데 뭔 된다? 상속된다. 줄 거고 상속된다. 전매 줄 거고 하거나 또 줄 거요. 이에 전매를 위한 뭐 할 수 없다? 알선할 수 없다. 알선. 누구 보고 잘 들어라? 우리 보고 잘 들어. 우리 보고. 알선하지 마세요. 전매하지 말고 전매 알선하지 마세요. 근데 합니다. 그거 해야 돈 됩니다. 안 들키면 돼. 안 들키면 되는데 재수 없으면 다 털면 그 도시 동시에 탈탈 털면 그때는 잡혀. 그러니까 분위기 봐서 너무 많이 해야 돼요. 하더라도 나 혼자만 모르게 해야 돼요. 박스는 넘어가고요. 제한기간. 전매 제한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언제부터? 지위가 분양권이 언제 생깁니까? 분양권이 언제 생깁니까? 공급 계약을 써야 공급 계약을 써야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내면 내가 거기 있다고 모집 신청한다고 나한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당첨되면은 분양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써야? 비로소 계약서 써야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분양권이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 밑에 2번 투기과열지구 지위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위는 몇 년 동안 팔지 마라? 네. 뭐 할 때 자기업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그거는 지위입니까? 주택입니까? 내 앞으로 등기했으면 그게 분양권이에요? 주택이요? 주택.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어쩌지 마라? 분양권 팔지 마라, 결론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팔지 마세요. 결론은. 등기하고 파세요, 등기하면 그게 무슨 분양권이냐, 주택이지. 그러면 아예 팔지 말아야지. 왜 굳이 이름을 씁니까? 단 그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게 되면 5년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팔아도 괜찮다. 보통 분양권이 언제 생긴다고요? 공급, 계약 쓰고 계약. 내가 당첨돼서 계약 썼다. 계약 쓰고 난 다음에 입주할 때 기간이 보통 몇 년 걸려요? 2년, 3년이면 끝나요. 길게 하자면 3년이면 입주한다고. 근데 5년이 지나도 뭘 못하겠다? 등기 못한다. 그 주택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년 넘어간 것은 팔아도 괜찮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지위의 수도권 공공주택지위는 이건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은 포기하고 6개월, 1년 6개월, 2년, 3년, 4년, 5년, 6년 무슨 수로 암기하냐고. 문제 나와도 책 보고 시간 내에 못 풀겠다고. 한 문제 나오면 어째요? 너나 풀어라 너나. 나는 어쩐다고? 그냥 888로 찍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지만 공법은 40문제 다 풀고 뿌듯하면 100% 떨어져요. 40문제 내가 다 풀고 마음이 뿌듯하다 그러면 100% 떨어졌어요. 절대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안 풀 거냐 이거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10문제를 빼야 되니까. 그리고 10문제 하나로 확 밀 생각해야 되니까. 그 다음 3번 전매되는 특례 및 우선 매입. 전매되는 특례가 뭐라고요? 예외. 이 기간 내에 전매하면 안 되는데 단 해가지고 단 1, 2, 3, 4, 5, 6, 7 7가지 사유가 있으면 팔아도 괜찮다. 7가지 사유가 있으면. 첫 번째 1번 세대 구성은 전원이 근무, 생업, 질병치료, 기타 등등 다른 도시로 전원이 다른 도시로 이전하면 그러니까 전원이 잠시 후도록 횡성에다 주소 옮기면 된다고. 근데 어디로 가면 안 된다? 그냥 횡성이나 여주나 똑같은데 여주로 가면 안 될까요? 여주로 가면 안 된다고. 왜요? 여주는 수도권이니까. 횡성은 비수도권. 전원이 다른 도시로 가되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수도권 가면 안 된다. 두 번째, 전원이 세대 구성은 전원 여도 간다. 상속받은 주택을 간다. 누가 간다고? 전원이. 세 번째,
전원이 해외 이주하든가 전원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해외로. 네 번째, 이혼해가지고 위자료 줄 때는 쿨하게 다 줘야 돼요? 찝찝하게 일부만 줘야 돼요? 다 줘야 돼요. 다 줘야 돼요. 자, 다 주는 게 일부 중에 잘 봐야 돼요. 이혼은 다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내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제공하고 이주 대책용 받은 거라고 시군구가 인정해 주는 거. 일곱 번째,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날아가는 거, 그거는 괜찮고 그때는 된다는 얘기고. 일곱 번째,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전부 줘야 돼요? 전부 주고 후회해야 돼요? 일부만 줘야 돼요? 네. 증여할 때, 배우자 증여할 때 얼마 줘야 돼요? 일부 줘야 돼요, 일부. 그러니까 답될 수 있는 게 1, 2, 3, 7이요. 1, 2, 3, 7. 1번 함정 2개. 전원이 다른 도시를 가면 되는데 수도권 가면 안 된다. 두 번째,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 세 번째, 전원이 해외 이주 몇 년 이상? 2년 이상의 주택. 증여는 얼마 증여? 일부 증여. 이런 7가지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 찾아가서 동의받고 전매하면 됩니다. 현대가 사업주체가 현대건설인데 현대가 여기서 건설했다. 현대가 건설해서 공급합니다.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누가? 갑이 맺었어요. 갑은 계약서 체결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됐어요? 이제 지위가 됐어요. 지위가 됐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원주에서. 근데 얘가 지금 이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지입하면 안 되는데, 아, 저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을한테 팔아야 되겠어요. 그때는 어쩐다? 현재 찾아 뭐 받는다? 통일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을한테 팔아야 되는데 팔아도 괜찮습니까? 현대가? 오케이. 그러면 만약 얘가 1201호다 그러면 1201호 입주자리 누구다? 갑이 아니고 누구다? 을이다라고 현대가 바꿔주면 된다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 이게 공급계약 갑이 체결했어요. 체결하고 이제 자기 앞으로 뭐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근데 이전 등기가 뭐가 됐다고? 주택이 됐다고. 이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최장 몇 년인데? 10년인데 현재 법은 최장 몇 년까지 됐다? 6년까지. 얘가 4년을 쓰다 보니까는 살기 싫어 식사는 다른데 이사 좀 갔으면 쓰겠어. 이사 좀. 해가지고 이 주택을 갖다 누구한테? 병에게 팔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갑은 또 누구 손잡고? 병 손잡고 누구 찾아간다? 현대 찾아간다. 근데 현대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현대가 지금 소문에 의하면 12,000봉 개발하러 갔는데 지금은 7,394봉으로 올라가 있대요. 지금 만약에 이때 가가지고 현대 찾아가서 현대가 뭐라고? 사업주체 찾아가서 동의받으라 그러면 얘가 망할 수도 있고 어디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때는 어떻게 동의받은대요? 현대 못 찾으니까 동의 못 팔겠네?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주택은 누구 동의받냐? 국가 동의받아라. 국가. 여기서 국가가 어디 있어요? 국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 그게 뭐라고? 그게 주택공사. 주택공사는 전국 어디든지 있으니까. 원주에도 주택공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저쪽 가면.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기 가서 뭐 받으면 된다고? 동의 받으면 된다고. 근데 이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건설자가 누구였냐? 그게 지방공사였으면 원주에도 공사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공사요? 네, 원주시 도시개발공사 있다고. 원주에도 없더라도 있다고 해야 된다고. 전국에서 다 듣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지방공사다 그러면 얘는 원주시 지방공사면 얘는 금강사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원주에만 있어요. 원주에만. 그러니까 이 건설자가 그럼 지방공사 했다면 때는 지방공사 동의받고 한다. 분양권은 누구 동의받고? 사업주체. 주택은 토지주택공사. 근데 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고 한다. 그러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오세요 그러면서 먼저 사줍니다. 그 대신 우리가 살게요. 우리가 살게요. 이때 살 때는 뭐 주냐? 얼마 주고 사냐? 그러면 입주금이라는 게 여태까지 돈 넣은 거, 계약금, 잔금, 1차, 2차, 잔금 다 넣은 거, 입주금 플러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입니다. 1년 만기 이자면 이거 이자율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여기에다 플러스 뭐 줘야 돼요? P. 입주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P. 이렇게 주고 사주면 좋은데 P 줘야 안 줘? P 안 주지. 뭐 준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 매입비용. 유치하지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이런 내용 알아야 돼요. 입주금 플러스 이자만 준다. 이자. 입주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P. 이런 걸 우리는 전매대금. 팔아먹은 금액. P 받고 팔잖아요. P 받고. P 얹어가지고,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파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전매대금 그러고, 전매대금이 아니고, 전매대금이 아니고 뭘 한다고? 매입비용. 전매대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매입비용 주고 삽니다. 그래서 728페이지 3번 전매제한 특례 묘선매 이게 중요합니다. 1번 전매제한 대상주택이 입주와 선정된 자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되에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 생업상 사전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 인정되어서 사업주체 그 다음에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가상한제는 지우고 주택의 경우에는 누구? 토지공사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으면 전매 제한 적용 안 씁니다. 그래서 1번에 함정 2개, 동의해줄 수 있는 사유가 7가지라고 1번에 함정이 2개, 전원, 수도권 이전 제외, 전원이 다른 도시를 하는데 수도권 가면 안 된다고 2번째,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3번째, 전원이 해외주 2인 여성 협치료 4번째, 이혼 5번째, 이주 대표 6번째, 경공매 7번째, 일부 증여. 자, 밑에 2번.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랍니다. 무엇에? 분양권에다가 부기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등기 용지가 없는데 분양권이 등기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등기 용지가 없는데 어떻게 부기등기 하냐고. 뭐만? 주택만. 주택은 부기등기합니다. 주택은 부기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주택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하면서 사업주체가 부기등기하는 게 보존등기 하면서 딱 뭐라고? 이 주택은 전매대한 주택이니까 주택법이 정하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누구한테? 주택공사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권 이전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좀 써놓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말을 좀 써놔라. 주택은 부기등기해라. 모르고 일반인이 살려다도 그거 보고 안 산다 이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이제 위반시 허락해가지고 환매권 행사하는데 뭐만? 지위만. 분양권만 환매합니다. 주택은 환매가 없어요. 여기서는 분양권만 환매요. 전매제한 규정 위반해서 주택입주가 선정된 지위에 전매가 이루어지면 지위에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서 은행법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절 합한금액 뭐라고? 매입비용. 이거를 유치하게 전매대금 그러고 시험에 내더라고. 전매대금은 자기가 팔아먹은 금액이 전매대금이니까 그러면 입주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당연히 P가 있겠지. P 빼고 매입비용을 누구한테 지급한다? 매수인에게. 그러면 지급한 날에 입주와 선정된 주에 취득한 걸로 보고 사업주체가 분양권 이제 사들였다고 환매했다고. 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할 때 얼마 준다? 매입비용만 준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 P 안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한 자 벌칙 얼마입니까? 전매 행위 등을 위반해서 입주와 선정된 지위에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를 뭐한 자? 알선한 자. 잘 들으라고. 몇 분 벌려다 큰 집 갈 수 있다고. 얼마라고? 3년 3천. 금액이 커요. 3년 3천. 이거를 갖다가 신고하게 되면 여기 빠져있는데 신고포상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건당 1,000만 원이요. 신고포상금. 시도에게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줍니다.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세요. 반드시 합격하고 개업을 하세요. 개업 자금 1억 준비해 놨나요? 못 놨나요? 못 했습니까? 그러면 오세요. 제가 방법 알려줄 테니까. 1억 제가 돈은 못 줘도 방법은 알려줄 테니까. 한 달에 한 명만 잡아도 연봉 1억 2천, 연봉 1억 2천. 억대 연봉 된다고 한 달에 한 명만 잡아도. 원주는 원촌 많아요. 여기 혁신도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고. 살듯하면서 그것만 잡으러 다녀. 살듯하면서.
그리고 밤길만 조심하면 돼요. 밤길만. 하여튼 그쪽 중요하고 3번 공급제소 결항금지 얘도 잘 나오는데 얘도 중요한데 너무 쉬워요. 중요한데 자 1번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갖고 해당하는 체크합시다. 증서, 지위를, 증서지를 1번 양도, 2번 양수, 가론의 매매증여, 권리변경 수반은 모등에 포함하되 상속저당은 제외 주의하고 상속저당 제외 중요시하고 자, 양도, 양수 또는 이를 3번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알선한 목적 4번 광고해서는 안 된다. 증서나 지위 하지 마라. 뭐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해라. 해도 괜찮다. 뭐 상속저당. 상속저당 해도 괜찮다. 하지 마라. 4개 하라 2개요.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하지 마세요. 단 상속저당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알고 그러면 이제 옆에 가서 증서나 지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해해야지. 자 1번 11조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주택 조합원의 지위 지주택 지역주택자 직장주택자 조합원의 지위 두 번째 입주자 저축 증서는 청약통장 세 번째 주택상환사채 네 번째 시군구청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진면서, 철거 확인서 그런 걸 2글자로 뭘 한다? 딱지 3글자로 뭘 한다? 2글자로 딱지 3글자로 물딱지 물딱지 물딱지는 뭐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물딱지라고 하는데 물딱지는 뭐냐? 들어가는 것은 확정되어 있어요. 들어간다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데 주택 받는다는 걸 확정이 됐는데 아직 동호수가 확정이 안 된 것들 그런 걸 보고 통상적으로 밖에서 뭐라고요? 물딱지 물딱지 딱지는 딱지인데 물딱지라고 이쯤 정도면 물딱지 내용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을 해난 이주 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아니 명칭이 이주 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그건 이해해야지 이해하는 게 안 되고 그걸 뭐 하지 말라고?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하지 말라고 뭔 괜찮다고? 상속저당 괜찮다고 2번 위반하니까 하지 마라 했어요 걸렸어요. 자 국장사업자는 다음 갖고 하나의 해당자에 대해서 공급실자는 지위를 무효라거나 잘라야지 지위를 무효 어쩐다고? 너는 신청 자격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적발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중간에 중개업자 끼고 하니까. 중개업자의 법망을 다 피해가니 적발이 안 된다고. 적발되면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는 무효, 신청 못함. 근데 거기서 적발이 안 돼가지고 몰래 신청해서 계약을 써서 당첨이 돼서 계약을 썼어요. 계약을 쓰고 난 다음에 조사하면 또 몇몇 걸립니다. 그 계약은 뭐 한다? 취소. 그 계약을 무효시키면 안 될까요? 무효시키면 그 계약이 전부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했던 사람이 똑같이 다 무효되니까 안 되니까 그 계약은 취소. 지위는 뭘 하고? 무효. 계약은 어쩐다?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사업주체가 박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사업주체가 취득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계약서 쓴 상태에서는 어떻게 적발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난 상태에서 입주했어요. 등기하고 입주했어요. 그 후에도 적발이 돼요, 이게. 그 후에 적발이 되면 어쩔 거냐, 그것은 들어가 살고 있는데. 어쩐다? 사업조체가 환매한다. 사업조체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조체가 주택을 사들인다 해서 사업조체가 환매. 3번, 퇴근명령. 환매했으면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구한테 줘야지? 산 사람. 매수인한테 주든가 매수인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법원에다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했죠? 줬죠? 현재 살고 있는 자에게 나가라 뭐라고? 퇴거 명령 나가 그럼 걔가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지. 나가면 어떤다? 뒤통수에다 한마디 해야 된다. 어쩐다? 앞으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너는 앞으로 10년 동안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10년 동안 어쩐다? 입주 자격 제한. 그리고 끝납니까? 3년 3천. 하지 말라겠는데 했죠? 뭐 하지 말라고요? 양도, 양수, 그 다음에 뭐라고? 알선. 광고. 하지 마라. 했죠? 얼마라고요? 3년 3천. 공법에서는, 부동산 공법에서는 투기 어쩌고 저쩌고 하다 걸리면은
투기 어쩌고저쩌고 걸리면 뭐가 나와요? 3년 3천. 공법에서는 투기 어쩌고저쩌고 3년 3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면 뭘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면 뭘 지정한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쪽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택에 대해서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하면 처벌이 얼마다? 3년 3천. 그러면 안 되지.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하면 그때는 얼마? 계약은 무효하고 처벌받는 거예요. 무효하고 처벌한다 얼마? 2년 30%. 그쪽은 2년 30%. 다른 데는 다 투기 어쩌고저쩌고 걸리면 3년 3천인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2년 30%. 계약은 무효하고 처벌한다. 2년 3천. 같이 잡아놔야지. 그 다음에 넘기면 734페이지 리모델링 밑에 동의 비율 맨 밑에 나번 80%를 몇 프로 고친다? 75%. 뭐 나머지는 스스로 읽을 사람 읽으세요. 리모델링 결이니까 맨 밑에 734페이지 맨 밑에 박스 보면 80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죠. 735페이지 맨 위에 80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80을 70으로 바꾸라고. 동의. 아까 했잖아. 한 동만 한다. 그 동 얼마 동의? 75. 전체 한다 그러면 동별 50 이상과 전체 75. 책 나오고 80에서 70으로 바뀌었다고. 80 동의가 안 나와요. 안 돼. 현실적으로 안 나온다. 80 동의는. 80 동의 받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75% 동의해서 규제를 좀 풀자 이런 얘기입니다. 리모델링은 6월 달에. 할까 말까 6월 달에 고민한다. 6월 달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6월 달에 고민합니다. 6월 달에. 그 다음 넘겨보면, 자, 747페이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거는 패스 X 안 하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거 잠시 쉬고 합시다. 토지 임대부 안 하고, 750페이지 또 있어요. 주택자금. 잠시 쉬고.